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10년 만에 3%대 기준금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더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매수 심리는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뀔 때까지 회복되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값이 23주 연속 하락, 서울 내림세도 20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폭은 마이너스 0.22%로 9년 10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수도권은 이번 주 마이너스 0.28% 하락으로 10년 만에 하락폭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집값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이 가장 비싼 날이 될 것입니다. 2022년 10월 2주 기준으로 집값이 전국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11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보합지역은 3개 지역에서 2개 지역으로 감소했고요. 하락지역은 162개 지역에서 166개 지역으로 역대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지속적으로 매물가격 하향 조정이 진행 중이며 추가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락 우려로 매수 문의가 감소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의 하락 거래가 발생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강북 지역 14개 구 중에 도봉구 마이너스 0.40%는 도봉동, 창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 마이너스 0.40%는 상계동과 중계동, 월계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은평구 마이너스 0.29%는 진관동과 녹번동, 응암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 마이너스 0.28%는 남가자동 대단지와 홍은동 구축 위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강남 지역 11개 구 중 송파구 마이너스 0.31%는 하락 거래가 발생한 잠실동과 송파동, 문정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 마이너스 0.23%는 내발산동과 가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 마이너스 0.22%는 고덕동과 명일동, 암사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집값 상승기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하락기에 접어들자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가 투자재 성격이 강한 재건축 아파트의 특성이 반영돼 악화하는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에서는 연식이 20년을 초과하는 노후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 가장 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5월이나 6월만 해도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그런데 7월부터 가파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13단지 전용면적 98.63제곱미터는 올 9월 17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직전 5월 거래액인 20억 1천만 원으로부터 2억 7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강남권역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주공 5단지 82.61제곱미터는 6월만 해도 30억 4,600만 원에 실거래가 됐지만 9월에 26억 7천만 원에 손바뀜되며 3억 7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전용면적 84.7536제곱미터는 지난 8월 29일 18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는데요. 이는 지난 2월 최고가인 25억 4천만 원보다 무려 6억 9천만 원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 삼성 전용면적 84.82제곱미터도 지난달 31일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돼 작년 8월에 기록한 최고가 17억 8천만 원보다 5억 3천만 원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처럼 매수세가 위축된 것은 그간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쌓인 데다가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커진 탓으로 풀이가 됩니다. 수도권 지역인 인천 지역은 금리 인상 등 부동산 경기 하락 우려로 매수 문의가 감소하며 서구 마이너스 0.45%는 가정동과 마전동 위주로 그리고 연수구 마이너스 0.43%는 송도 신도시 위주로 중구 마이너스 0.40%는 중산동과 북성동 위주로 하락하면서 역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인천 지역은 23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30 세대들의 추경 매수에 힘입어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 1위였던 인천이 1년 만에 전국 집값 하락률 2위를 기록하며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또다시 인천으로 외곽지역을 찾아 보금자리를 마련하던 2030 세대들이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이자가 급격하게 오르자 매수 행렬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하자 눈높이를 맞춰서 경기도로 이동한 실거주 그리고 투자 수요로 집값이 들썩였던 경기도 의왕, 동두천, 화성, 광명, 수원 등은 올 들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집값이 오른 만큼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기 지역에서 이천시가 가장 많이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지역 이천시가 이번 주 마이너스 0.02%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이천시는 하락으로 전환되었고요. 수원 영통구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79%는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망포동과 메탄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 마이너스 0.70%는 창곡동과 태평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 마이너스 0.50%는 금강동과 상대원동 위주로 양주시 마이너스 0.44%는 고암동과 옥정동 위주로 파주시 마이너스 0.44%는 목동과 동패동 위주로 하락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기 지역은 가파르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문정부 시절 수용성이죠. 수원, 용인, 성남으로 불리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견인한 수원의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적정 수요를 크게 웃도는 입주 물량이 2023년까지 계속되면서 매매 가격은 물론 전세값 약세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값은 지금 38주째 연속 하락세입니다. 수원시 안에서도 다른 구들보다 특히 영통구입니다. 낙폭이 비교적 컸습니다. 올해 영통구 하락폭은 마이너스 7.25%로 가장 가팔랐습니다. 영통구는 지난주 마이너스 0.71% 하락했고요.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79%로 전국에서 하락폭이 2주 연속 최고로 높았습니다. 대전 지역은 전체적으로 매물 적체 및 매수 심리 위축 영향이 지속되면서 서구 마이너스 0.39%는 도안동과 관저동 구축 위주로 유성구 마이너스 0.33%는 지족동과 원신흥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전 지역은 지금 하락세가 40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입니다. 광주 지역 광산구 마이너스 0.25%는 상암동 대단지 및 월계동 구축 위주로
동구 마이너스 0.19%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계림동과 산수동 위주로 하락하면서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매물 적체 지속 및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세롬동, 종촌동 위주로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극급매 위주로 거래가 발생하면서 지금 세종시는 하락세가 6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거제시 마이너스 0.28%는 아주동과 고현동 위주로 하락하고 있고요. 창원시 성산구 마이너스 0.21%는 가음동, 중소역 평형 위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역시 경남지역도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이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빅스텝을 단행한다면 기준금리가 3.5%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내 9%에 근접하고 서민들의 자금줄인 신용대출은 연내 10%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자 비용 부담으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면서 매수 심리는 더욱더 위축되고 상당 기간 주택시장은 냉각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